이는 기상 변화에 가장 취약한 작물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하락시켜서 시장에서 좀 외면당하는,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인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데이터 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김승노라고 합니다. 입사한 지는 한 30년 차 접어들고 있고요. 요 같은 분야 업무는 지금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거래 10만 건 정도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되는 유통 정보를 수집, 조사, 생성해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가락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았고, 그리고 거래 금액도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생산과 소비가 꾸준한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작물 3위는? 생고추를 들 수 있겠습니다. 9월 중순 청양고추 한 10kg 정도 되는 가격이 평년에 한 6만 7천 원 정도 됐었는데 13만 4천 원까지 나갔습니다. 주요 작물 재배지에 폭염과 집중호우와 관련됩니다. 이상 기회로 병충해가 많이 생겼고, 고추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해서 한 2.6%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꾸준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큰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락시장에서 한 10만 톤이 거래된 거래량 4위 정도를 차지한 오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이는 백다닥이 오이가 한 88%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취청 오이 이런 순인데요. 연중 가격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백다닥이 오이 50개 평균 가격이 평년 3만 1천 원에서 한 7만 6천 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량 증가도 한 4.1% 정도 있었고요. 그보다 이제 금액 증가가 한 11.8% 정도 돼서 전반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최고의 작물 1위는? 1위는 딸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딸기는 가락시장에서 전년 대비해서 물량은 한 7.2% 감소했고, 금액은 한 7%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 딸기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선호 과일로 자리매김하면서 연말 연시에 각종 행사나 베이커리나 이런 그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면서 간식용으로 주로 재료가 활용되면서 딸기의 인기는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품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작물 3위는 시금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8월 한 말경에 시금치 4kg 한 박스가 평년 한 6만 8천 원에서 16만 4천 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김밥에 시금치가 없다는 아우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기상 변화에 가장 취약한 작물이다. 그래서 사실 시금치를 3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이상기후, 기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거는 최고의 작물이 되고 어떤 건 최악의 작물이 되는 게 사람들의 수요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요는 안정돼 있고 대중적인 품목인데, 한번 비가 오고 일조량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잎이 노랗게 변한다든지 이런 그 병이 와버리면 사실 시장에 출하하기가 어렵습니다. 2위는 고구마를 들 수 있겠습니다. 10kg 기준해서 전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가격대가 평년 수준보다 하회했고요. 특히 지금도 12월, 1월 해서 한 2만 원대 후반의 가격대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수요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최악의 작물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포도 중에 샤인머스켓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샤인머스켓 한 송이가 기본적으로 10,000원이다 하던 공식이 이제는 한 송이 5,000원이다. 이 원인으로 보면 과잉 생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생산 면적 자체가 2000년도에 보면은 기존에 한 2,913헥타르에서 한 6,307헥타르로 한 217%, 거의 한 2배 넘게 생산 농가가 증가했고요. 생산량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품질이 기존 처음에 나왔던 것만큼 당도나 육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하락시켜서 시장에서 좀 외면당하는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캠벨 포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샤인머스켓보다 더 높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인데 2025년 주목해야 하는 트렌드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가 큰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의 북방 한계선이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남부 지역에서는 일부 바나나 재배 농가도 생겼고요. 아열대화 돼가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는 기존의 품종을 떠나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은 또 어떤 트렌드가 소비 측면에서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보면 한 33.4% 정도 됐던 1인 가구 비율이 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35.8%까지 커졌고 농산물을 소비할 적에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 가시면 2분의 1쪽이 아니라 이제 4분의 1쪽, 6분의 1쪽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도 이런 트렌드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MZ 세대들은 좀 손이 가고 과일을 깎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간단하게 손만 대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감귤이나 방울토마토 이런 내에서도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품종 개발 이런 부분들도 또 뒤따라야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이제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가에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못난이과가 예전에는 다 산지에서 폐기됐지만 SNS나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못난이과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도 맞춰서 판로를 개척하신다면 어려운 경제 환경이지만 또 다른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2024년도 도매 시장의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작물들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생산 농민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상이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서 판로에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 도매 시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화이팅!